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퍼클래스 낙중대반 만점 특강 제13강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상의 부등식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복습하고요. 또 명제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절대부등식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수학상에서 배운 부등식의 여러 성질을 이렇게 다시 탑재해 놓았으니까 우리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자, 꼼꼼히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핵심들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쭉 아실 것 같고요. 선생님이 좀 체크해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자, small a가 small b보다 그리고 small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대소관계가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수만이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등식은 실수의 범위에서 따진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mall ab가 실수이면서 그들의 대소가 확정된 상태, 즉 양수로 확정된 상태에서는 a의 제곱, b의 제곱 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절대치 a, 절대치 b에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 n은 자연수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a의 n분의 1제곱, b의 n분의 1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상식들이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기 위해서 자, 다시 여기다 좀 적을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주어진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요. a가 양수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 조건만 만족하려면 꼭 여기에 2차 부등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돼요. 2차 부등식. 자,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아니까 우리가 간추려서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필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a가 양수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쓰는 게 완벽한 필기가 되겠네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 작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역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커나 같기 위해서는 반드시 a가 양수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등호 들어간다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 등호 들어갔기 때문에 자, 또 모든 실수 x에 대한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역시 등호가 들어갔고 등호가 들어갔다. 자, 기억나시죠? 그죠? 오케이. 이 정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2차 부등식에 절대성이 부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 여러분들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절대값 기호라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요 절대값 기호는 요 기호를 뜻하는 거야. 근데 이건 또 절대적인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절대값 a의 값은 절대적으로 0보다 커 나갔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 읽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또 절대값 a는 절대값 마이너스 a하고 절대적으로 같다. 이걸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항등식.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다. 항등식.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절대값 a보다는 커나 같고 그리고 절대값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진리다. 진리니까 외우고 살자.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절대값 a 곱하기 b로 써도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야.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절대값은 바로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보다는 절대값 a 플러스 b가 작거나 같다. 자, 이런 것도 절대적이니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명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그냥 외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요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외워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 과정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연산 다 우리가 배워본 거고 1차 부등식의 정의 다 배워봤고 구별하는 방법 수학 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쭉 읽어보시고요. 2차 부등식 방금 전에 중요한 포인트 다 잡아드렸고 2차 부등식 계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 절대성이 보이니까 이것도 잠깐 볼게요. 자, 봐봐. x-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0보다 커나 같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다. 저기 알파는요. 그거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절대부등식은 아니지만은 x가 알파인 것을 제외한다면 절대성을 갖는 것이죠. 자,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x는 꼭 알파만 된다. 자,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런 x는 없다. 해가 없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부등호의 방향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시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 예시를 든 건 그냥 이런 거야 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3, 40가지가 튀어나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특히나 어려운 것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니까 그런 것들은 유형별로 묶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걸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실수라고 하는 거, 자, 실수 x라고 해봤어요. 자, 실수에 대하여 실수의 제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0보다 커 나왔다. 실수의 절대값은 반드시 0보다 커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확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이 친구 잘 보시면은요.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를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친구를 더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좌변에 있는 이 식, 즉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하다. 위의 사실이 참이기 때문에 이 아래 사실들도 참일 수밖에 없다. 완전 제곱으로 고치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배웠었는데 자, 이 친구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에 자, 가로 열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자,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커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립한다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불어 이것들을 확장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확장시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야, 이 친구. 자, 이게 참이잖아. 이게 항상 성립하는 진리잖아. 절대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이걸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언제나 ab, bc, c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요. 항상 크거나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자마자 참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대부등식을 배우는 거예요. 자,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보자마자 참인 것을 알려면 우리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플라톤의 국가론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와 있는 정의에 보면은요, 의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다. 이게 의사의 본분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의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이렇게 부수적인 걸로 의사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의사분들이 고생하시죠. 물론 돈도 잘 벌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를 희생해서 환자를 갖다가 돌보는 그런 분들이 진짜 의사다. 자, 내 얘기가 아니라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또 산술평균이란 말이 있고 기하평균이란 말이 있고 조합평균이란 말이 있어요. 자, 얘는 식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를 붙이려면 우리가 문제를 여러 각도로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어를 갖다 좀만 설명할게요. 구조적인 거야. 어떤 숫자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숫자 두 개. 양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양수,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양수를 가지고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산수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두수, 양수 두 개를 갖다가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걸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이번에는 자, 어떤 두 수를 갖다가 두 수를 곱하고 두 배를 한 다음에 두 수의 합으로 나눠주는 것. 아이고, 요 칸이 좀 부족한데 요 아래다가 좀 다시 써볼게, 얘들아. 중요한 거니까 다시 2분의 A 플러스 B가 뭐라고? 산수의 평균. 루트 AB가 뭐라고? 기하평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2AB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조합평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두 수를 갖고 이렇게 평균을 내보고 이렇게 평균을 내보고 이렇게 평균을 내었을 때 그 대소관계는 항상 산수의 평균이 기하평균보다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커나갔다. 그 쓰임이 좀 달라요. 일단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의 구조만 보라고요. 식의 구조.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이 행위가 바로 두 수를 곱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두 수를 곱하고 두 배를 한 다음에 두 수의 합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역시 두 수의 곱의 제곱근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은 구조적으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건 수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리 좀 배워보면은요. 바로 세수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산수의 평균은 세수를 곱한 다음에 세제곱근. 이것은 3차 방정식의 해를 뜻하는 거예요. 세제곱근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원에 가서 또 한번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등호도 있지만은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예요.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는 산수의 평균값과 기하평균값, 심지어는 조합평균값들도 모두 같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등호는 A 꼴 B일 때 성립 이렇게 써줍니다. 아니, 등호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자, 봐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x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x의 최소값 3이죠. 맞아요? x가 3보다 크다. x의 최소값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없다. 모른다죠. 모른다. 알잖아. 3에 가까운 수. 거기까지밖에 모르지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다야. 근데 등호가 있을 땐 정하는데 등호가 없을 땐 정하지 못하지. 우리 인간은 확실한 걸 중요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등호가 중요하다.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A 꼴 B일 때 성립한다. 자, 우리는 지금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절대적으로 산수의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기하 평균은 조합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얘는 생긴 게 어때? 조화롭지? 그래서 이름이 조합 평균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라는 수학자하고 슈바르츠라는 수학자가 같이 부등식, 다음과 같은 절대부등식을 주창했죠. 그래서 자, 이건 실수 small ab 그리고 x, y가 있을 때 이 네 개의 문자를 가지고 물론 이 문자들이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서로 꼭 다를 필요는 없고 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실수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었어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뭐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ay 플러스 bx의 제곱.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 순서 바뀐다고 다른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같은 이야기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무엇입니까? 등호는 a분의 x. 자, 왼쪽은 왼쪽 길이, b분의 y. 오른쪽은 오른쪽 길이. 분수를 취했을 때, 비례값을 취했을 때 같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이 친구는 언제 등호가 성립이 될까요? 자, 방금 전에 왼쪽 오른쪽 말씀드렸죠? 근데 이 순서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a하고 y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ay 플러스 bx의 제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 y분의 a라고 하는 친구는 또 x분의 b하고 같을 때 이거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눈치코치 대응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일 때 등호 성립.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 요거 좀 증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칸이 부족하니까 좀 올려서 증명을 좀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탠다드 먼저 증명을 해볼게. 자, 너 이 친구. 자, 이 친구 요 아래다가 증명을 한번 해보자. 한번 쓰고 갈까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곱이 왜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시면 증명은 끝난다. 자, 한번 볼게.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자, 그러면 이것을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자, 마이너스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 잘 살펴보시면 ax의 제곱, a의 제곱, x의 제곱. 그죠? a의 제곱, x의 제곱 지워지겠죠? b의 제곱, y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전개하시면은 자, a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ab, xy. 자, 이제 이것을 완전 제곱할 수 있죠?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 자, 이 친구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0은 언제 성립이 되겠습니까? ay하고 bx하고 같을 때. 다시 말해서 x분의 a하고 y분의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 1대 등호.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요 위에 있는 식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셔서 등호의 성립 여부까지 따질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어요. 절대부등식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리해보니까 한 40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40가지의 절대부등식들을 외우시면 좀 더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내신 집중기간 때 자료로 드릴 거고요.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 훈련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또 어렵게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심화수학에 있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 자, 예전에는 그냥 고1 학생들이 흔하게 배우는 일반 교육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심화 교육 과정으로 넘어왔는데 이 쓰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증명이라든지 어떤 절대 부등식의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뭐 특목고 과고 아이들은 이걸 배우고 있는데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걸 안 배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그 쓰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간단하게 좌표평면을 그릴 수 있잖아요. 좌표평면 여기다 하나 그려볼까? 자, 좌표평면은 일단은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x축, y축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x축, y축 위에는 좌표라는 게 있어. 뭐 여러분들 여기 그냥 쉽게 요 점 바로 a,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b가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직선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직선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0,0과 a, b를 지나는 직선 하나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죠? y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x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이라든지 요 점이라든지 요 점은 바로 이 식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를 갖다가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가 y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y1은 a분의 b, x1이라는 등호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 점 하나 그냥 뜩 찍어볼까요? 뜩 찍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x2, y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2하고 y2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x2, y2의 관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요. 당연히 y2가 될 거고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는 a분의 p, x2가 되는데 얘처럼 등호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 봐봐. 여기쯤 보시면은 우리가 x1과 x2의 위치가 어때요?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가 y1이란 말이야. 그러면 y1보다 y2가 어떻습니까? 더 위쪽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쪽 부분에 있는 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어때요? 이 그래프상 위에 있는 점들의 함수값보다 위에 나타난다. 아, y2 값이 더 크다. 그래서 y2는 a분의 b, x2보다 크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점뿐만이 아니라 이쪽 안에 있는 모든 점들, 얘네들은 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x2, y2를 잡았던 건데, 그러면 이 곳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할 것이다. 그럼 마치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표현했던 것처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들의 집합을 이렇게 빗금으로써 이렇게 색을 칠함으로써 그래프 위에 색을 칠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면 이 아래쪽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아래쪽은 당연히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라고 치자. 이 점이 x3, y3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y3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의 x3라고 하는 이 값보다 무엇하다?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fx 그래프는 바로 이 실선으로 그려진 그래프 자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y는 f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y가 fx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등호 빠져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래프의 윗부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윗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빗금을 칠하게 되겠죠. 색을 칠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까? fx가 그래프야.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 그러면 이쪽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색을 칠할 수 있는 거야. 자, 등호가 되면은 바로 그 그래프 자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러한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해석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수직선과 좌표 평면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수직선이란 말이 나왔어요. 수직선 해놓고 절대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x축만 그리셔야 돼요. x축만 그려놓고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요 안에 있는 모든 y좌표가 0이면서 x좌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모든 실수값을 취하는 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즉 수직선상위에서 여러분들 x만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일반적인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자, 좌표 평면에서 즉 x축하고 y축이 표현된 상태에서 절대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절대치 x 플러스 0,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y에는 어떤 실수값이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고 x는 반드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절대치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x, 즉 0 곱하기 x 더하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은 모든 실수값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순서쌍들의 집합을 이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응용을 해볼까요? 절대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치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둘의 교집합, 바로 이 부분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사각형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보다 y가 크다? 아, 이 그래프 그려놓고 그 윗부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y가 그거보다 작다? 그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 자,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 그려놓고 y가 그거보다 위에 있다. 즉 위쪽에 있다.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점 하나 찍어볼게요. 이 점을 갖다가 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1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0 넣으니까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성립되죠. 즉 이 점이 포함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경계로 하는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이 동일한 부등식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이야 라고 하면 1이 되겠죠. 근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0,0을 넣으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되죠. 즉 이 점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 바로 이 원의 안쪽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그래프는 절대치 x 플러스 절대치 y는 1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경계값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안쪽, 물론 등호가 붙으면 경계까지 포함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절대치 x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보다 위쪽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면 좋겠니? 여러분들.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거. 자, 같이. 자,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 y라는 친구는 절대치 x보다 작다. 자, 경계를 포함한다면 등호.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연립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절대치 x 마이너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요. 연립 x-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x-y가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면은 이 친구는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이 그림을 그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요거 좀 정리할까? 칸이 부족한데. 자, 요거 넘어가서 정리해봐. 그러면 y라는 친구는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하니까 y라고 하는 친구는, 아이고, 쏘리. 잘못 정리했네. 자, 다시.
자, 이 친구는 y는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1보다 커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 범위가 되는 것이에요. 요 사이 범위. 자, 요건 반대가 되겠죠? 요 사이 범위. 자, 요건 분수함수 우리가 뭐 수하에서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분수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의 윗부분. 자, 요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배워놨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배워놓으세요. 자, 음함수의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진짜 심화 과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상에서 다룰 일들은 없습니다. 수원과 수투 그리고 미적분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경우의 수로 넘어갈 때 잠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부등식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절대 부등식이 되겠고, 자, 이제 배운 거 얼마 안 된다고 했어. 내가 한 40까지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증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증명된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